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체에 관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것부터 보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벡터 공간이 무엇이냐? 일단 벡터 공간. 뭔가 말이 되게 친숙하죠? 왜냐하면 벡터는 우리가 되게 많이 봤던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고, 공간? X축, Y축, Z축? 이런 3차원 공간? 뭔가 익숙하죠, 그쵸? 게다가 벡터가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정의되는 이런 벡터를 많이 봤을 테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게 배운 적은 없는데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상적인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벡터 공간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머릿속에서 이런 애들이 벡터 공간이다 라는 생각은 좀 숙이고 들어가는 게, 그런 생각을 좀 줄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추상적인 학문이고, 저는 그 추상성이 수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까지 배우는 실수, 함수도 추상적이니까 일단 실수, 복소수, 정수 이런 실질적인 수학적 대상들은 수학에 있지만 결국 수학의 본질은 이런 대상들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어떤 수학적 대상들을 묻고, 저는 이게 범주화한다라고 하지만 수학에서 범주화랑은 다른 거니까 워딩을 조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수학적인 대상을 묻고, 그 다음에 얘네의 공통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성질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학문인데,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로 묶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일인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실수 각각에 대해서 성질을 밝혀내고 복소수 각각에 대해서 성질을 밝혀내는 것보다 실수랑 복소수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이 있네? 그리고 이 성질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네? 그럼 실수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하고 복소수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수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애초에 의견이 맞고 틀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이게 이런 수학적인 범주들? 근데 저 범주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통은 체, 군, 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는 솔직히 이름이 생소하니까 되게 추상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벡터 공간은요, 벡터 공간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다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범주 자체에 해당하는 반면에, 벡터랑 공간이라는 말 각각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얘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애들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벡터 공간은 이런 실수, 복소수 이런 각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면 걔네들을 다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벡터 공간이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될 성질이 있겠죠? 이 벡터 공간은 10가지 성질을 가지는데요. 일단 그 전에 벡터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지부터,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요소들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벡터 공간은 벡터들의 집합 V가 있을 거고 체 F가 있을 겁니다. 정의하기 위해서는. 체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덧셈과 스칼라 곱이 정의될 건데, 덧셈은 연산이에요. 물론 덧셈이 되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덧셈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은 결국 V에서 하나의 원소를 가져와서 여기 집어넣고, 그리고 다 V에서 또 다른 원소를 가져와서 여기 집어넣었을 때 덧셈이라는 게 어떤 장치 같은 머신 같은 거여서 여기 이렇게 두 개 넣으면 뭔가가 튀어나오는 이런 걸 덧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스칼라 곱은 조금 다른 게, 하나는 F에서 넣고 F에서 하나의 원소를 넣고 V에서 하나의 원소를 넣어서 뭔가 튀어나오는 게 스칼라 곱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 연산은 이런 장치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V, F 더하기 그리고 스칼라 곱 이 4개를 가지고서 벡터 공간의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추상적이라서 납득을 할 때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뒤에 진도를 나가고 싶은 분들은 일단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셨다면 암기를 하는 거를 약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V의 한 원소 V, 그리고 V의 또 다른 원소 V2를 여기에 넣고 더하기를 뾰로롱 했어요. 그냥 더하기 연산에 뾰로롱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애도 V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 V의 임의의 원소 V1, V2에 대해서 V1 더하기 V2도 V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더하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조건에 만족하는 거. 더하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건 우리가 아는 1 더하기 1은 2에서 벗어나자 이런 뜻이죠. 세상에 더하기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기는 좀 힘드시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덧셈은 그냥 연산인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렇게 덧셈에 대해 닫혀있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그게 덧셈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건들을 나열하고 마저 얘기해볼게요. 그 다음에도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어야 돼요. 이거는 위에 거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일단 F의 원소 C를 여기 집어넣고 V의 원소 스몰 V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뿅 튀어나올 건데 여기 튀어나온 게 V의 원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칼라 곱이라는 장치에 앞으로 필드의 원소를 그냥 스칼라라고 부를게요. 스칼라 C와 그리고 벡터 V를 그러니까 벡터의 집합 라지 V에 스몰 V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다시 라지 V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 임의의 F의 원소 C와 임의의 라지 V의 원소 스몰 V에 대해서 C랑 라지 V 그냥 스칼라 곱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C랑 라지 V 스칼라 곱한 게 라지 V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랑 스몰 V 스칼라 곱한 게 라지 V에 속해야 된다. 이게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뭐냐? 그 V의 원소에 벡터 A랑 B를 더할 때 A를 여기 넣고 B를 여기 넣든 B를 여기 넣고 A를 여기 넣든 상관없던 거죠. 그냥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그리고 결합 법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P 그리고 더하기 C. 그러니까 더하기 할 때 뭘 먼저 더하든 상관없던 거죠. 이거를 다시 우리 머신 얘기를 해보면 여기 더하기를 이용해 이런 머신을 이용해서 A와 B와 C 다 더하고 싶은데 한 번에 2개밖에 못 더하니까 여기 B와 여기 C를 넣어서 나온 거를 다시 여기 넣고 A를 넣어서 나온 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랑 그리고 여기 A 넣고 B 넣어서 나온 거에다가 이걸 다시 넣고 C 넣어서 최종적으로 나온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네 번째는 덧셈의 결합 법칙. 자, 그 다음에 채 영상을 보셨으면 뭐 나올지 약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겠죠. 근데 벡터도 항등원이 존재하나요? 그쵸? 직관 예를 들어 3차원 이걸 x, y, z 이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뭐 여기에 어떤 점도 다 벡터로 볼 수 있잖아요. 아 맞다. 제가 높아심에 혹시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항등원이 뭔지 얘기하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요. 덧셈이라는 연산을 할 때 여기에 어떤 거를 넣든지 여기에 항등원을 넣으면 똑같은 게 나오는 그래서 덧셈이라는 연산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로 바꾸는 그런 걸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는 0,0,0으로 나타나지는 0벡터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지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항등원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여건이 나오겠죠. 네, 6번째로 여건 있습니다. 여건. 이것도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V의 원소 A에 대해서 여건을 넣으면 이 덧셈을 거쳐서 항등원이 튀어나오는 이거를 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V에 어떤 원소든지 V 더하기 U가 항등원이 되는 그런 U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원소든지 역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벡터 공간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원까지 했고 그럼 이제 우리 스칼라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칼라곱은 스칼라 C와 D 그리고 벡터 공간 V에 벡터 V가 있을 때 compatibility of scalar product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냥 얘네 곱할 때 CD를 먼저 필드의 곱셈을 이용해서 곱하고 여기에다가 벡터 V를 스칼라 곱을 하나 아니면 뭐 C를 먼저 V에 스칼라 곱을 하고 이 벡터에 D를 스칼라 곱을 하나 아니면 D와 V를 먼저 스칼라 곱하고 여기에 C를 스칼라 곱하나 상관없이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C 곱하기 DV는 C에다가 DV는 또 D에다가 CV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8번째, 9번째 모두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이제 다들 익숙하실 테니까 간단히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하나는 스칼라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인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벡터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인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1이 존재한다는 거죠. 스칼라 1이 존재하는데 이거와 벡터 V의 원소 어떤 원소든지 얘랑 스칼라 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1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V, F 더하기 스칼라 곱이 있으면 얘네를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래도 뒤에 선형대수를 하기 위해서 이해는 안 되셔도 약간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